안녕하세요. 김효진의 육아TV입니다. 오늘은요,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흔한 증상들에 대해서 1, 2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생리적인 체중 감소입니다. 만약에 아기가 3kg에 태어났다면 그 이후에요, 소변도 싸고 퇴변도 싸기 때문에 태어난 몸무게의 7%에서 많게는 10%까지는요, 체중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0g에서 300g 정도는 빠져서 3kg에 태어났다면 2.7에서 2.8kg까지 감소가 됩니다. 이 생리적인 체중 감소는요, 분유를 잘 먹어도 빠지고요, 젖을 못 먹어서 빠지는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원래 태어난 몸무게로 회복되는 게 10일에서 길게는 2주 안에 다시 태어난 몸무게가 되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요, 병원에서 모유 수유도 안 하고요, 분유를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안 빠지고 더 쪄서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만약에 2주 안에 체중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되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 체중이 안 느는 이유도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소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리적인 황달인데, 이 황달은요, 예전에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생아 특징에서 딸꾹질은 횡격막을 단련해서 호흡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때 딸꾹질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 횡격막 호흡, 즉 복식 호흡을 해서 자주 한다라고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딸꾹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딸꾹질은 숨 쉴 때 사용하는 횡격막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인데, 아직 신경과 근육이 조화를 못 이루는 아주 어린 아기들한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요, 이 딸꾹질은 병이 아닙니다. 자, 임신 10주에서 15주부터 사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한동안 아기가 막 움직이다가 멈춘 적이 있었죠. 또 규칙적으로 느껴진 또 하나의 경우는요, 이 태아가 엄마의 이 하대 동목을 누르고 있으면 규칙적인 리듬을 느끼는데, 이때 엄마의 맥박이랑 이렇게 똑같이 뜨면요, 이때는 딸꾹질이 아니고 엄마의 맥박입니다. 자, 어쨌든 임신 중에도 딸꾹질을 했으니까요, 많이 한다고 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딸꾹질의 원인을 살펴보면 제일 흔하게 많이 하는 경우가 이 젖이든 분유든 많이 먹어서 이 위가 횡격막을 누르게 돼서 제일 많이 하고요. 또 젖병이 처음부터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공기를 많이 먹게 되었을 때 하고, 또 트림을 하면서 이 트림 끝에요, 나오기도 하고요. 또 온도가 내려갈 때도 하는데, 갑자기 온도가 바뀌어서 찬바람을 쏠 경우나 아니면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한 후에 딸꾹질을 합니다. 또 특히 어르신들은요, 무조건 추우면 딸꾹질을 한다고 생각하셔서 너무 덥게만 해주시는데, 이 기저귀에 오줌을 싼 경우에요, 몸은 뜨겁고 이 기저귀는 차갑고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아기 몸을 시원하게 해서 이 찬 기저귀랑 온도 차이가 안 나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딸꾹질을 한다고 해서요, 무조건 너무 덥게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 방온도를 시원하게 해줘서 온도 차이를 안 나게 해주는 게 딸꾹질을 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통은요, 그냥 그대로 둬도 15분 안에 저절로 멈춥니다. 자, 우리 어른도 그렇죠. 내가 뭘 어떻게 하지 않았어도요, 딸꾹질 몇 번 하다 보면 멈추듯이요, 그냥 두셔도 됩니다. 자, 2번째는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아기 스스로 딸꾹질을 멈추려고요, 웁니다. 그래서 울면서 호흡을 길게 하게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3번째 방법은요, 혹시 아기가 먹으면서 잠들기 전에 딸꾹질을 한다면 그냥 재우세요. 아기가 완전히 숙면에 들어가면 또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무언가를 빨리는 것인데요. 자, 모유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세게 빨지 않기 때문에 이 젖을 빨면서도 안 멈추고 계속 딸꾹질을 하니까
물을 담아서 젖병으로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 젖병은요, 처음부터 콸콸 나오니까 이 허겁지겁 숨도 안 쉬고 빨기 때문에 이 젖병으로 줄 때는 이 딸꾹질이 멈출 수도 있는데 이렇게 먹이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하는 딸꾹질을 매번 할 때마다요, 먹이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이 수유 패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먹어도 딸꾹질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히려 멈췄다가도요, 계속해서 딸꾹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먹여서 멈추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안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기저귀발진인데요. 이 기저귀발진이 왜 올까요? 예전에는요, 천기저귀나 일자형 기저귀를 많이 썼었는데 이 기저귀를 자주 안 갈아줘서요, 오는 줄 알고 아주 조금만 묻어도요, 바로바로 갈아주곤 했었는데, 자, 요즘은 팬티형의 기저귀를 씁니다. 그래서 요즘 기저귀는요, 여러 번 싸도요, 축축하거나 습하거나 통풍이 안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저귀 발진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저귀 발진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기저귀를 잘 안 갈아줘서가 아니라 이 대변에 있는 소화효소와 또 소변에 있는 암모니아가요, 이 아기의 약한 피부를 쌀 때마다 매번 자극을 줘서 오게 하는 게 기저귀 발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발진기가 있어서 엉덩이가 빨가면 대변만 물로 닦아주는 게 아니라 소변도 물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물로 닦아준다고 그 일반 물티슈로 닦으시면 오히려 더 자극이 돼서요, 발진이 더 심해지거나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 물티슈는요, 무치 무알코올이라도 이 화학적으로 만든 거라서 안 좋고요, 그냥 물로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아기를 매번 들고요, 세면대로 가기는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이 깨끗한 락앤락 통 같은데 화장솜을 넣고요, 거기에 생수를 부어서 이 하루에 쓸 정도만 만들어서 쓰시면 아주 편합니다. 저는 클리닉에서 건티슈가 따로 들어있고 여기에 식염수를 부어서 직접 만들어 쓰는 이 물티슈를 썼었는데 아주 편합니다. 제가 선물로도 많이 드리고 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물로 닦아주고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수건을 이렇게 평소대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콕콕 찍듯이 닦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 아기들은요, 위에서 아래로 닦아주셔야 감염이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저귀 발진은요, 너무 변을 묽게 자주 보게 되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변을 자주 싸는 원인부터 찾아서 제거해야 하고, 그리고 물로 닦고 물기를 잘 말려준 다음에 기저귀 발진 크림이나 심하면 연고를 살짝 펴바르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도요, 너무 많이 떡지게 발라주시면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어르신들이요, 파우더를 발라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파우더는 요즘 아예 안 씁니다. 이거야말로 오히려 모공을 막아서요, 발진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다 크림 타입으로 씁니다. 자,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이 기저귀 발진은 대부분은요, 며칠 안에 다 낫습니다. 그런데 잘 안 낫고요, 더 심해지고 또 피부도 헐고 진물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아기도 아파서 보채면 이거는 그냥 단순 발진이 아니라 세균 감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연고를 발라주셔야 합니다.